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수업을 이어서 나가도록 합시다. 자, 지문상으로는 이제 드디어 수능 특강에 있는 마지막 지문이에요. 그쵸? 자, 프로젝트 봉사활동 계획에 대한 학생들의 토의 내용을 정리를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프로젝트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논의의 주제는 바로 뭐다? 프로젝트 봉사활동 계획. 그렇죠? 이것이 바로 논의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선생님이 화법과 전문에서는 항상 이렇게 질문이나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대화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의문문의 형식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자, 이 발어가 하는 의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다른 친구들의, 그렇죠? 제안을 요구하기 위한 요런 질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궁금해서 묻는다기보다는 친구들이 제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그렇죠? 명령의 의도를 담고 있는 발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친구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로 캠페인 같은 거 해보면 어때?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학생이는 자신이 먼저 뭡니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친구들이 공감할 만한 주제로 캠페인 같은 것을 해보면은 어때?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여기서는, 그쵸, 바로 학생 1의 제안이 이렇게 담겨 있더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학생이가 얘기합니다. 좋은 생각이야. 그죠? 좋은 생각이야. 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학생 1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 2가 뭐라고 하느냐? 그럼 배려하는 말하기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 2가 제시한 것은 바로 뭐다? 배려하는 말하기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학생 1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거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학생 2의 의견을 추가함으로써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제안을 하는 모습, 즉 학생 1이 제안한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킨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게 학생 2가 하고 있는 말하기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여기서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의문문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이 말의 의도는 바로 뭐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그쵸, 말하기다. 사실은 의문문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굳이 의문의 그 의미를 집어넣는다면 바로 뭐다? 자신의 생각에 대한 친구들의 뭡니까? 생각을 물어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정도로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봅시다. 지난 국어 시간에 배려하는 말하기를 배우면서 나전달법에 대해서도 배웠잖아. 난 배려하는 말하기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 특히 나전달법이 인상 깊더라고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학생 2가 자신이 제안한 배려하는 말하기에 대한 그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지난 국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나전달법을 배웠다. 그렇죠? 자, 이것은 바로 뭐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경험한 내용을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단계에서 자신은 그 중에 배려하는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즉,
공통된 경험 속에서 바로 학생이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말하는 방식으로서 자기가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된 근거로서 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거가 되는데 그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이 바로 뭐다? 공통 경험을 제시하고 그 속에서 그 경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는 방식으로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그래 친구들끼리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 그렇죠? 자, 그래서 학생 3도 요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학생 2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 2의 제안에 동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친구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하기인데 그 배려는 말하기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뭐다? 그만큼 친구 관계에 있어서는 배려하는 말하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배려하는 말하기의 의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근데 나전달법에 대해 배운 내용이 잘 기억나질 않네. 그렇죠? 이런 거 닮으면 안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한 내용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나전달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었지? 자, 이거는 진짜로 몰라서 묻는 내용이죠. 그렇죠? 바로 의문문의 의도는 바로 뭐다? 문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이 의문문을 사용한 이 내용은 바로 뭐다? 나전달법에 대한 그렇죠? 구체적 정보를 요구하는 나는 이걸 잘 몰라.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들었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쵸? 쉽게 말하면 핑거 프린세스죠. 그쵸? 핑크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더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참 친절한 친구들이에요. 핑크를 위해서 설명을 해주죠. 자, 간단하게 말하면 나를 주어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 일단 나 전달법의 핵심 개념을 봅시다. 나를 주어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비난받는 느낌이나 억압받는 느낌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 요구 등을 긍정적으로 전달하는 대화 방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게 바로 뭐다? 나 전달법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죠. 자, 싸움 날만한 상황에서 좀 덜 부딪히게 해주는 방법이랄까. 자, 그리고 나 전달법에 따라 말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인 사건, 감정, 기대에 대해 배웠잖아. 먼저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바로 자신이 문제로 인식한 상대의 행동이나 상황을 비난 없이 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건을 전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감정을 이야기할 때에는 자, 어떻게? 상대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감정을 이야기하는 방식이었고, 마지막 요소인 기대는 바로 뭐다? 앞서 말한 감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지 않기 위해 자신이 바라는 상대의 행동이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나 전달법의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옆에 노트에다가 나 전달법도 정리를 한번 해둘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개념은 바로 뭐다? 나를 주어로 표현을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상대에게 비난받는
느낌이나 그렇죠. 억압받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의 생각, 감정, 요구를 긍정적으로 전달한다. 전달하기 위한 대화 방법이 바로 나전달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다 쓰면 지우고 이제 밑에 내용을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여기까지 다 적었어요? 그렇죠? 자,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개념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자, 두 번째. 그렇죠? 자, 방법은 자, 첫 번째,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바로 문제로 인식한 행동이나 상황을 비난 없이 제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렇죠? 자, 감정을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바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대는 바로 무엇이다? 바로 상황이나 감정을 반복 경험하지 않기 위한 바람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나전달법이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물론 뒤에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뒤에 이제 진짜 나전달법이 어떻게 사용됐는가 이걸 보는 문제도 존재하니까 이런 건 당연히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아, 이제 좀 알겠다. 그렇죠? 우리도 친구들이랑 별거 아닌 걸로 오해하기도 하고 모든 활동하다가 괜히 감정이 상할 때도 있잖아. 그럴 때 나전달법을 잘 활용하면 말하다가 싸우는 일도 좀 줄겠네. 맞아. 그렇게 서로 말조심하고 배려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서로 마음 다칠 일이 줄어들고 우리 반 분위기도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학생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나전달법을 사용 시 역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끼리 싸움이 줄어들고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갑분싸하게 만드는 학생 3의 내용이 나오죠. 자, 지난번 모든 활동을 하면서 내가 함부로 말해서 친구와 다툰 적이 있었거든. 나는 모둠장을 맡아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그 친구가 미리 준비하기로 했던 모둠 활동 자료를 완성하지 않은 채 가지고 왔길래 너무 불성실하다며 짜증스럽게 말했거든. 그랬더니 친구도 화를 내더라고. 생각해보면 그 친구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친구의 불성실함 때문이라고 섣불리 판단해 버렸던 것 같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학생 3이 하는 행동은 바로 뭐다? 바로 자신의 경험을 제시를 하고, 자,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반성해서 하고 성찰한 결과 바로 뭐다? 친구를 배려하면서 말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이게 바로 반성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배려하며 말하기를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니 너무 자책하지 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학생 1은 바로 뭐다? 학생 3의 경험에 대해서 학생 3의 경험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죠. 반응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써도 되죠. 선생님이 요 밑에다 좀 내려서 쓸게요. 자, 그래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위로를 하는 방식이 바로 뭐다? 모두에게, 그렇죠? 힘든 일이라는 거죠. 이거를 근거로서 저 학생 3을 어떻게 위로해주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 활동을 통해 배려하며 말하기의 필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 정리해보면 배려하는 말하기에 대한 캠페인 활동이 의미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 모두 동의했으니까 다음 모임에서 실천 방향을 공유해보고 캠페인 활동에 활용할 자료를 같이 만들어보자.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첫 번째, 여기서부터 동의했으니까 까지는 바로 뭐다? 그쵸? 논의 내용을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또 중요하죠. 바로 뭐다? 다음 모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다음 모임의 모임 활동 내용을 미리 제시를 해주는, 예고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한 번 더 얘기해 줍니다. 핑크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다음 모임까지 바로 뭐다? 배려하는 말하기의 실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오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다음 모임 참석 시, 그렇죠? 시 요구하는 사항이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좋아. 그럼 내가 오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서 보내줄게.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이 서로 토의를 통해서 프로젝트 봉사활동의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런 그 의문문을 사용한 의도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글 같은 경우에는 뒤에 문제를 보면 알지만 나전달법을 이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딱 10분 줄게요. 12시 정각까지 뒤에 보면 그 총 지문당 3문제씩 9문제가 있거든요. 요거를 빠르게 풀고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5분 뒤에 풀이할 겁니다.
자, 이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다 풀었죠? 자, 다 같이 우리가 풀이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바로 스마트팜, 뭡니까? 장비 설치에 대한 협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위 협상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1번부터 봅시다. 자, 업체 측은 초기 구축 비용 절감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 계약에 모종 및 씨앗을 제공하는 조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쵸?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쵸? 학교 측이 너무 비싸다라고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뭡니까? 일부 수동 기능이 있는 기본 모델을 추천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추가 조건으로 바로 뭐다? 유지 보수 계약에 플러스 모종 및 씨앗까지도 이쪽에서 구입하는 조건을 수용을 한다면은 가격을 조금은 낮춰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도록 합시다. 업체 측은 유지보수비 절감 요구에 대해 인건비를 줄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협상 내용에서 제외하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거는 틀렸죠. 그렇죠? 어렵다는 이유는 맞지만 자, 업체 측이 이야기한 것은 바로 뭐였다. 그래서 어렵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 조측에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단 바로 뭐다? 학교 홍보물 사진이나 영상에 업체명이 그대로 노출되게 제대로 노출되게 해준다면 홍보비 명목으로서 10% 정도 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바로 뭐다? 추가 조건을 그렇죠? 추가 조정안을 제시를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3번. 학교 측은 방학 기간에 장비를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수동 기능이 일부 포함된 장비, 이게 바로 업체 측에서 제시했던 기본 모델이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기본 모델의 도입을 거절하고 있다.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학교 측은 무상 서비스 기간이 종료된 이후 매달 지불해야 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죠? 바로 왜? 무상 서비스가 종료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1년밖에 안 되는데 사실 뭡니까? 1년 이후 한 2, 3년까지는 우리가 새 장비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학교 측은 무상 서비스 기간 후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장비의 노후화에 따라 그 유지보수 비용을 차등 책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맞죠? 바로 차등 책정의 내용이 뭐였다? 처음 1년은 무상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무상 서비스 후 1년 후부터 3년까지는
월 5만 원.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적인 노후화가 진행되는 4년 이후부터는 월 10만 원을 내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3단계로 차등 측정을 할 것을 제안한 내용도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5번 문제를 보게 되면은, 자, 보기의 절차에 따라 A부터 E를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즉 시작 단계에서 스마트팜에 대한 설치를 제안을 했었고, 조정 단계에서는 초기 구축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해결 단계에서는 스마트팜 설치 계약을 하게 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에서 내용은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그렇죠? 자, 봅시다. 그러면 자, A에서 학교 측은 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어서 서로의 요구를 바로 조율하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까 제일 A 부분에서는 바로 뭡니까? 제안서는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율을 하자. 그러니까 제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달라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에서는 학교 측은 바로 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서로의 요구를 바로 조율한다라고 볼 수가 없고 바로 뭐다? 업체 측의 구체적 제안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는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B에서 업체 측은 나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먼저 양보하는 상대방의 양보를 요청하고 있다. 자, B 부분을 봅시다. 그쵸? 자, B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장비 종류에 관계없이 공사기간이 동일해서 설치비를 더 낮추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일부 기능이 수동으로 작동하는 기본 모델을 설치하면은 뭡니까? 훨씬 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을 먼저 양보한 후 상대방의 양보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가격이 더 저렴한 모델을 추천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바로 뭐다?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예 다른 안건, 원래 우리가 설치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장비 자체가 비싼 거기 때문에 일부 수동 기능이 있는 걸 하면 더 싼 제품이 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른 옵션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3번 C에서 업체 측은 나와 관련된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자, C에 봅시다. 자, C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자, 사실 장비 판매와 설치비로 제한한 금액에서 남는 이익이 거의 없다.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모종이나 씨앗 제공 조건을 추가한다면은 비용을 조금 낮춰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었죠. 그래서 C에서 업체 측은 나와 관련된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아니죠. 여기서는 가와 관련된 상대방의 요구였죠. 구축 비용을 줄이는 내용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 자, 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장받기 위한 기간을 명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조건이 바로 뭐다? 씨앗이나 모종을 자신들이 제공해주는 조건을 명시를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4번 D에서 업체 측은 다와 관련한 자신들의 제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 D를 보게 되면은, 그쵸. 자,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유지 보수비에는 바로 뭐다? 오히려 지금 이런 학생들의 교육까지도 다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여기서 더해서 사용법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개별 농작물에 대한 환경 설정을 이거는 따로 계약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하면 더욱더 그 많은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안이 가장 최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맞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유지보수 내역을 1번부터 3번까지 제시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따로 계약 시 오히려 어떻게 된다?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요거를 얘기했죠. 그렇죠? 자, 5번. E에서 학교 측은 라에 대해 상호 만족할 방안을 찾을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추가 회의를 제안하고 있다. 자, E에서는 이제 회의를, 합의를 도출한 장면이었죠. 그렇죠? E에 보면은 마지막에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달라. 요걸 요구하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을 시간과 자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바로 E에서는 합의는 도출이 되었고, 그렇죠? 이걸 통한 바로 뭐다? 합의 내용을 반영한 계약서를 요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5번도 틀렸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내용을 보다 합시다. 5번. 자, 이를 통해서 작성된 계약서의 내용인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상 거의 뭡니까? 내용 일치 관련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내용이 각각이 어떻게 맞고 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에 대한 반응을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그렇죠? 자, 일단 이거 처음부터 봅시다. 기획은 바로 설치 대상은 자동 온도 습도 조절 시스템을 포함한 소규모 스마트팜 관련 장비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요거는 바로 뭐다? 학교 측이, 그렇죠, 바로 방학 중 관리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죠, 자동 설비를 요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일단 여기서 보면은, 자, 이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지금 계약을 하고 처음 1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1년은 바로 무엇이었다? 무상수리 서비스 기간이다. 요렇게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아까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바로 뭐다? 매년 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을 처음에 걸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계약기간 자체가 1년밖에 안 되는 이유는 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디귿. 농작물 모종과 씨앗의 단독 제공을 포함한 조건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조건 때문에 바로 뭐다? 초기 설치 비용을 어느 정도 낮추어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결과를 어떻게? 자동화 장비의 설치비를 포함하여 2,700만 원으로 한다. 그래서 이 협상의 결과로 지금 어떻게? 300만 원이 절약이 되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처음 제안한 게 3천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지금 300만 원이 절약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근거가 바로 뭐다? 농작물 모종과 씨앗의 단독 제공을 포함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각은 설치 장소로 상하수도 설비와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체력 단련실을 제공하며, 자, 요거는 본문에 없었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살짝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는 하지만, 자, 본문에서는 바로 뭐다? 장소는 추후 물색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물색한 결과로 제공된 곳이 바로 이
체력 단련실이 된다는 거고, 이 체력 단련실은 어떤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상하수도 설비 플러스 방수 처리라고 하는 두 가지 조건을 어떻게 만족하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곳을 위치로 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무상 서비스 기간 이후 계약갱신 시 유지 보수 서비스는 월 10만 원으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자, 위에 보면 기간이 2027년 2월 28일까지라고 돼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다? 2027년 3월 1일부터 그렇죠? 적용이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1일부터 적용이 된다. 지금 현재는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의뢰업체명이 포함된 학교 홍보용 사진이나 영상을 제공할 경우 월 1만 원을 할인한다. 그렇죠? 10%를 할인해 주겠다. 라고 하는 협의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기획이 포함된 장비로 결정된 것은 학교 측이 자동화된 설비에 최적화된 품종을 공급받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결정된 것은 바로 뭐다? 학교 측이 바로 뭐다? 방학 중 관리 인원이 부재한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쵸? 올바로 고치면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니은은 업체 측이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간 내에서만 계약하기로 한 협상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아니죠. 그쵸? 자, 기간 내에서만 계약하기로 하지 않았죠. 그쵸? 그래서 유지보수를 1년간 무상 제공하기로 한 기간에 대해 그쵸? 계약하기로 협상을 했고 여기에 플러스 아까 얘기했었죠. 그쵸? 매년 갱신한다는 협상 내용을 반영해서 이렇게 내용이 되더라는 거죠. 그쵸? 자, 3번. 디귿은 초기 구축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학교 측이 업체 측의 계약 내용에 포함되도록 요구한 조건입니까? 아니죠. 요거는 바뀌었죠. 업체 측이 학교 측에 제안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바로 모종 및 씨앗을 구분해 달라고 한 것은 업체 측이 학교 측에 제안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리을이 설치된 장소로 선택된 이유는 점검 결과 상하수도 설비와 방수 처리가 완비된 공간으로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5번 미음은 학생 교육 비용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 기간에 매월 학교 측이 업체 측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에 해당하겠군. 아마 이거 5번 고른 학생들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항상 조심해야 되죠. 함정을. 그치? 바로 뭐다? 이거는 계약 기간 이후 그렇죠? 매월 학교 측이 업체 측에 지불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 지금 여기서 계약한 계약 기간은 아까도 얘기했었죠. 바로 뭐다? 무상 서비스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상 서비스 기간에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그 1년 이후부터 월 10만 원을 내는 거였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계약한 기간은 무상 서비스 기간이니까 이때는 낼 필요 없고 그 계약 기간 이후 새로운 계약을 할 때 하면서부터 내야 되는 금액이 지금 1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거죠. 왜요? 그렇죠?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왜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네. 네. 2번 문제? 6번에 2번 선지. 업체 측이 유지보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간 내에서만 계약하기로 한 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여기서 틀린 이유는 뭐냐면 진짜 틀린 이유는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알겠습니까? 그치? 매년 갱신이기 때문에 계약이 뭡니까? 무상 제공 기간에서만 계약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이후도 계약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가장 핵심은 요 조사가 진짜로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 말대로 해석하면 무슨 소리가 되냐면 무상 서비스 기간 이후에는 계약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여기서 그 협의된 사항이 뭐였습니까? 매년 갱신한다고 했지 너희랑 계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너희랑 계약을 하겠다고 지금 명시가 된 거예요. 알겠죠? 왜? 거기에 유지보수 플러스 씨앗 모종 그 제어공이 추가된 내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계약은 무조건 이 업체 측이랑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만 그 계약이 이제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매년 갱신하겠다 한 거지 만이라고 표현한 건 틀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또 질문 있으면 이런 건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알겠죠? 네. 네. 뭐가요? 뭐가요? 5번 문제? 5번에 이번 문제에 네. 학생의 측은 나에 대한 이전사를 좁히기 위해 여기서 나가 아니라 가라고 고치셨는데 네네네. 나가 없지 않아요? 그래? 초기 구축 비용 조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아, 쏘리. 요건 선생님 좀 잘못했네요. 그치? 요거는 그치. 나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이익을 요 부분이 틀리긴 했네요. 선생님이 요거를 가나로 착각했네요. 그치? 이거는 맞아요. 그치? 쏘리. 요거는 선생님이 실수했어요. 자, 그 다음 다른 건 또 질문 없죠? 자, 그 다음 질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바로 나눔의 날 행사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위 대화에서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학생이 자신이 직접 확인한 것을 언급하며 화제를 제안하고 있다. 자, 여기서 학생 1이 자신이 직접 확인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실제, 그쵸? 기부된 물품이 3개뿐이다. 라는 걸 학생회실에서 목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제안된 내용과 관련하여 대화가 끝난 다음 순차적으로 해야 할 일을 언급하고 있다. 그렇죠? 순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바로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학생회의에, 그렇죠? 안건으로 제시를 할 것이고, 자, 그리고 이것이 통과되면 두 번째로 선생님들의 참여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 직전 발화에서 제시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자, 요거는 바로 뭐다? 직전 발화에서 제시된 문제가 바로 요거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뭐다? 사용한 물건에 대한 거부감을 이야기한 요 내용이었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으로 바로 뭐다? 도서 소독기를 구입하자 라고 얘기했죠. 물론 결과적으로 이 회의에서 이 뭡니까? 대안이 채택된 건 아니긴 해요. 알겠죠? 채택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안한 거는 맞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4번. 자신이 제안한 의견에 대해 구성원들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여기서는 아까 앞에 있었죠. 대놓고 동의하지? 하고 묻는 장면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동의하지? 라고 하면서 오타. 동의하지? 라고 묻는 요 부분이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5번. 세부 화제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항목별로 요약하여 구성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 대화의 절차를 참고하여, 그쵸? A부터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거는 선생님이 아까 그 필기로 정리를 해준 내용들이었죠. 그쵸? 자, 그래서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보면, 문제 상황으로 제시된 게 바로 뭐다? 나눔의 날.
행사가 참여가 저조하다 라는 게 문제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대안을 탐색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을 내야 할지, 그렇죠? 무엇을 낼지 모른다는 게 첫 번째였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였습니까? 이거는 이제 논외로 되긴 했는데 바로 제시된 거는 순서대로 따진다면은 바로 뭐다? 바로 무상 제공에 대한 불만, 제공, 거부감. 요게 두 번째였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뭐다? 사용한 물건에 대한 거부감. 요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었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뭘 제시했다? 바로 첫 번째는 책으로 한정을 하자. 그쵸? 그 다음에 무상 제공에 대한 거부감으로는 소정의 가격을 책정해서 매매하게 하자. 그쵸? 그 다음 사용한 물건에 대한 거부감은 도서 소독기를 구입하자. 요렇게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세 번째, 대안의 적절성을 검토했을 때 요거에 대한 적절성은 옳다. 다들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의의를 제시를 하면서 반대를 하게 되죠.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비용 문제로 인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거를 반대해서 추가 대안이 나오죠. 바로 추가 대안으로서 바로 도서실에서 그쵸? 빌리자 라고 하는 그쵸? 대여를 하자. 저 대여를 줍시다. 이거 조금 유식해 보이게 우리. 자, 대여를 하자는 이러한 안건을 제시를 한 거죠. 그쵸? 그래서 마지막에 실행 방안을 수립하고 예상되는 효과, 도서실에 막 쌓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도서실에 학생의 실에 책들이 많이 쌓일 것 같아. 이런 얘기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처음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A에서 학생 2는, 그쵸? A는 바로 뭐다? 자, 보시면은 학생 2가 실제로 친구들이랑 얘기해봤더니 뭘 내야 할지 모르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을 통해 문제 상황을 인식했다. 그렇죠? 이 문제 상황을 인식한 사람이 학생이었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B에서 학생 4는, 그죠? 자, B는 바로 학생 3이 낸 의견을 바로 뭐다? 반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B에서는 바로 뭐다? 학생 4는 행사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시된 의견, 이것이 바로 학생 3이 제시한, 그쵸? 바로 매매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대안인데 이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판단했다. 요거는 맞는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찬성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다? 판단 결과 무엇이다? 반대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학생들이 요것만 보고 찬성한 거라는 뜻인가? 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은 조심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자, 3번. C에서 학생 3은 학생의 측과 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묻고 새로운 방안을 도출했다. 자, C를 보시면 자, 우리 기억에 전혀 이런 말을 한 학생이 아닌데, 그죠? 자, C에서 학생 3은 바로 뭐다? 지금 위에서 나와 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걸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행사가 더욱더 책의 양도 늘고 질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해서 행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경우에, 대안이 이루어질 경우에 기대 효과를 제시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요거는 쭉 내용이 사실은 다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 3은 바로 뭐다? 자, 바로 제시된 대안과 그렇죠? 추가 사항, 즉 선생님 참여라는 그렇죠? 추가 사항이 그렇죠? 이루어질 경우의 기대 효과를 이렇게 제시했다 라고 하는 게 정답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D에서, 그죠? D의 내용을 보면, 자, 여기서 보면 도서 소독비는 너무 비싸다, 도서실을 빌리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학생사는 대안 실행에 따르는 부담을 언급했다는 거죠. 바로 뭐다? 비용이 너무 비싸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안을 구체화할 다른 방법, 바로 뭐다? 도서실 것을 대여를 하자 라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2에서 학생 1은 행사 준비를 위해 새로 결정한 사항들이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예상했다. 그렇죠? 2에서는 바로 뭐다? 우리가 지금 논의한 게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효과가 일어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사 준비를 위해 새로 결정한 사항들, 요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 새로 결정한 사항들은 바로 뭐다? 논의를 통해, 그렇죠? 나온 의견들이죠. 도출된 의견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 이게 바로 기대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예상했다. 그렇기 때문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해석을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선지들이 조금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판단한 게 결정한 건 아니야, 찬성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특히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봅시다. 3번. 기획 봐라. 그쵸? 자, 바로 학생 3이 바라 맥락을 한 이유는 바로 뭐다? 그쵸? 바로 바라 맥락은 제 학생 3이 제안한 대안을 철회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쵸? 그래서 학생 3이 바로 뭐다? 돈을 받고 할 수 있고, 소정의 돈을 받고 매매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의사소통하는 태도는 바로 뭐다? 자신의 발언을 어떻게 반성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답은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5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기본적인 내용을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객관적식을 서술형으로 푸는 게 사실 여러분들에게 더 헷갈리지 않는다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인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고 들어가면은 왜 이게 답인지가 쉽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시다. 자, 프로젝트 봉사활동 계획이라는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기읍부터 미음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문을 파악하면서 사실 다 파악한 내용들이었어요. 자, 그럼 봅시다. 기읍은 자, 우리 프로젝트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기읍이 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친구들에게 그 안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의문문이었어. 그쵸? 자, 그 다음 미은은 배려하는 말하기에 대한 캠페인 활동을 해보면 어떨까? 내 생각은, 내 의견은 배려하는 말하기에 대한 캠페인을 해야 한다, 이다라는 걸 의문문으로 표시한 거죠. 그쵸? 3번은 아까 얘기했죠. 핑크라고 했었죠. 그쵸? 바로 뭐다? 정보를 요구를 하는 거고. 자, 4번. 리을은 바로 뭐다? 모두에게 참 어려우니 자책하지 마. 바로 위에 있었던 학생 3을 위로하는 말이었죠. 그 다음 5번 미음은 앞에서 나온 이야기들 정리해보면 이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모두가 동의했다라고 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해야 될 일을 공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기획은 함께 논의해야 할 과제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있다.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자, 니은 질문의 방식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그렇죠? 자신의 의견이 바로 뭐다? 배려하는 말하기 캠페인. 자, 이것을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3번.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가 되지 않아
주장의 근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기 위해 대묻고 있다? 아니죠.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보다 주장의 근거가 아니라 그렇죠? 대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듣기 위해서 대묻고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는 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나 전달법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내용이고 정말 그거를 몰라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리을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그렇죠? 모두가 힘들다고 했죠.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맞다고 볼 수가 있고 미음, 논의 내용을 정리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야 될 내용. 그렇죠? 바로 뭐다? 다음 논의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된다. 위에서 보면 그렇죠? 실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와라. 그렇죠? 그래서 다음 진행할 것은 첫 번째 실천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같이 자료를 만들자. 요 두 가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나전달법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5번 문제를 자, 여러분들이 나전달법을 조금 자세히 이해를 하면은 답을 의외로 좀 쉽게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이렇게 나전달법의 처음에 개념을 정리했고 방법을 정리했었어요. 그렇죠? 자, 일단 가장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살짝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뭐냐? 그렇죠? 바로 뭐냐? 나전달법의 개념을 하나 간과를 했을 겁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알겠죠? 나전달법의 핵심 개념은 바로 뭐다? 나를 주어로 한다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요 조건을 딱 집어넣으니까 바로 1번 네가 4번 너는 탈락이 돼버리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으로서 사실 우리는 1번과 4번을 제외를 시킬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나를 주어로 해서 바로 상대를 비난하면 안 된다. 하지 않고 대화를 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비난의 내용이 있는지 두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2번 봅시다. 나는 모둠 활동을 위해서 어제 늦은 시간까지 준비했는데 너는 무책임하게 이런 말을 하는 건 상대를 어떻게 하는 거야? 비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상대에 대한 비난이 그렇죠? 포함된 발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2번도 틀렸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3번도 봅시다. 나는 모둠활동 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둠활동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가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것이 너무 경솔한 행동이다. 역시 이것도 상대를 비난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기대는 이제 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감정도부터 맞아. 그죠? 감정부터 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나는 일단 1번부터도 다 살펴보도록 합시다. 내가 이번 모든 활동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나머지 모둠원들에게 큰 피해를 준 것 같아. 이제 모둠 활동 과제를 마무리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앞으로는 모둠 활동은 꼭 성실하게 해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어요. 1번 선지가 틀린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가지 정도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나가 주어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다? 이 상황에 대한 감정이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반면에 뒤에 보면은 앞으로는 이랬으면 좋겠다 기대도 포함이 돼 있고, 그렇죠? 앞부분의 문제 상황도 이렇게 이제 제시됐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일단 주어가 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2번이 틀린 건 아까 얘기했었죠. 첫 번째 무책임하게라고 함으로써
상대를 비난하는 그러한 내용이 포함이 돼 있었죠. 그렇죠? 자, 그 다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약속을 어기면 안 될 것 같아. 사실 끝까지 거의 비난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감정의 내용도 존재하지 않고 약속을 어기면 안 될 것 같다. 이건 기대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함부로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여전히 비난이 계속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함부로라는 건 그냥 막 어긴다, 비난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3번을 봅시다. 나는 모든 활동 과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활동 발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것은 너무 경솔한 행동이었다. 역시 상대를 비난하고 있죠. 자, 그러니 너는 지금부터라도 모든 활동을 열심히 참여하면 좋겠어. 개선 사항은 있지만 역시 감정이 제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보도록 합시다. 4번. 자, 너는 다른 친구들과 달리 모든 활동을 준비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 자, 일단 여기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뭐다? 첫 번째는 나가 주어가 되지 않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모두가 똑같이 모든 활동을 준비할 수는 없지만 준비하려는 노력은 누구나 해야 할 것 같아. 이거는 내 생각이지 감정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죠, 바로 나의 의견이지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다음 모든 활동을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야 해서 기대는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감정이 제시가 되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남은 거는 일단 5번밖에 답이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5번도 역시 우리가 살펴봅시다. 나는 노동장을 맡아서 발표를 해야 하는데 모든 활동 자료가 제때 완성되지 않았어. 그렇죠?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이렇게 사건을 제시를 한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비난이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시되지 않았다. 사실 그 자체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모든 활동 준비가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이 되었거든. 여기서 바로 나의 감정이 제시가 되고 있죠. 자, 여전히 비난의 내용도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 나는 앞으로 내가 자료를 완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함께 이야기해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어. 이게 바로 기대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자, 너무 쉬운 문제죠. 그렇죠? 자, 보기는 학생 3이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한 메모이다. 그렇죠? 자,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A부터 E 중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이번 모임에서 논의한 내용, 배려하는 말하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다. 요거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앞에서 보면 아까 쌤이 필기도 해줬었죠. 그렇죠? 앞에서 보면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그 배려하는 태도는 말로써 표현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나 전달법의 방법은 당연히 있었다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죠. 필기 다 한 내용이었죠. 그렇죠? 자, 5번 나 전달법을 실천한 경험이 아니라 바로 뭐다? 실천하지 못해서, 그쵸? 친구와 싸운 경험을 공유했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4번. 다음 모임에까지 준비할 사항은 배려하는 말하기에 실천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오는 거. 그쵸? 이것도 맞는 거죠. 그쵸? 그 다음 캠페인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만들어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뭐다? 자료는 다음 회의 때 같이 만들기가 돼야지 말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선지의 내용이 어떤 게 틀리고 어떤 게 맞는지를 고쳐봤죠. 그러면 답은
A, B, D가 되니까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수능 특강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 내용이었고 다음 주에는 그 뭡니까 3월 모의고사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3월 모의고사 성적을 좀 조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줄 테니까 여기다 적어서 선생님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밝히기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밀스럽게 적어서 주세요. 점수 또는 등급 둘 중에 하나만 적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물론 어려웠어가지고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좀 적어봅시다. 네, 한번 들고 해서 같이 모을게. 자, 이름이랑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응? 왜 안 넣었어? 아, 진짜 그러면은 그 미응시라고 쓰면 되지.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파일은 학원에서 여러분들 시험지 정리하거나 할 때 쓰라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받아서 유용하게 쓰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하시고요. 자, 받으시고. 우리 친구도 받았나? 아직 안 받았지? 자, 받으시고요. 네. 자, 여기도 하나씩 받으십시오. 자, 그러면 점수 적은 거 선생님한테 내주시고 다음 주 클리닉 때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점수 적은 거 쌤한테 주세요. 자, 여기다 앞에다 좀 내주세요. 점수 적은 거 내고 가세요.